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진지은입니다. 나라가 난리다, 그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우리 고3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수리논술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수리논술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나마 수리논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수리논술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의 경험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쌤이요, 풋풋하던 고3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 쌤은 이제 너희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1학년, 2학년 때는 조금 성적이 부족하지만 3학년 때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어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라인의 대학들을 분명히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쌤은 3월 모의고사에서부터 좌절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3월 모의고사를 쳤을 때 2학년 때보다 성적이 한 60점, 70점 정도가 떨어진 거야. 어떨 것 같아? 쌤은요, 진짜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막 울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채점을 다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국어 시간에 너무 떨려가지고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 내가 수능 때는 시간 배분 진짜 잘할 거니까 한 10점 더 받겠지. 플러스 10점 했습니다. 수학은 어때요? 수학 시험지를 딱 보니까 이거 계산 실수네? 계산 실수는 맞는 거지. 이것도 맞는 거지. 왜? 나는 수능 때 계산 실수 안 할 거거든. 그래서 수학도 몇 점 올리고, 영어 시간에 시험 쳤던 그 당시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듣기평가 때 집중을 잘 못한 것 같아. 100% 발휘를 못했어. 그래, 내가 수능 때는 이것보다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해서 한 플러스 10점. 과학은 어때요? 과학은 아직 안 했어. 과학은요, 내가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여름방학 때 진짜 열심히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분명히 수능 때는 이것보다 한 20점, 30점 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쌤은요, 모든 떨어진 점수를 복원시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죠. 계속해서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수능 때 정말로 멘탈 관리 잘해가지고 시간 배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수학 시간에 계산 실수 안 할까? 계산 실수는 채점할 때만 보이는 거잖아. 그치? 내가 컨디션은 정말 최상일까? 감기에 걸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을까? 과학은 어때요? 내가 여름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20점, 30점 올릴 건데, 그런데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해올 재수생 언니 오빠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별의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쌤은요, 그 불안함 때문에 그때부터 수시라는 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수시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쌤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요, 너무 옛날 얘기기는 한데, 고3인 너희들도요, 올해 1년을 지나면서 쌤하고 동일한 감정선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쌤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수시를 꼭 고려하고 계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시라는 거는 진짜 열심히 너네가 투자를 해왔어. 1학년 때, 2학년 때, 그리고 지금 또 수학학원 다니고요, 영어학원 다니고요, EBS 수능 특강 풀고요. 그러면서 모든 공부의 시간들을 수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요,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든
수시로 대학을 가든 그거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동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시는 정말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수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교과나 비교과를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은 그쪽으로 학습 플랜을 세우시면 되고요. 내가 교과나 비교과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리 논술 전형밖에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 늦기 전에 학습을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이 기회는요, 준비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쌤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의 기회를 잡았던 선배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이죠? 쌤이 여기 자막 잘 넣어 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51424라는 등급을 받았어요. 얘는 처음부터 국어하고 영어가 너무 약했던 친구야.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의 강점을 살려서 수리논술, 과학논술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논술로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항공대학교, 인하대학교까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친구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친구는요, 31412라는 등급을 받았어요. 얘는 처음부터 수학이 1등급은 아니었어. 전반적으로 애매하게 2, 3, 4등급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학생이었는데 수리논술 공부를 병행하면서 수학 성적이 잡혀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 1등급 그리고 화학 1등급으로 수능을 마무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이 성적으로는 꿈도 못 꿀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까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친구 볼게요. 자, 요 케이스는요, 21234라는 등급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6월달, 9월달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1, 2등급을 받아냈던 친구인데 수능날 과학이 말린 케이스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수리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친구여서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수리논술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요, 64325라는 등급을 받았어. 대박이죠? 얘는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까지 등급을 받지는 않았다? 수능 당일날 국어 시간에 멘탈 나간 거죠. 국어를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 모든 시험이 한 등급씩은 흔들려 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건국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까지 수리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는요, 와, 너 진짜 대박이다. 성적표 가지고 와 라고 했더니 수능 성적표 나오는 날보다 건국대학교 합격 발표가 더 먼저 난 거야. 그래서 성적표 받자마자 찢어버렸대. 이렇게 이제 본인의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들을 논술로 합격한 이런 케이스들을 한번 보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준비한 자만이 이런 합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작년, 재작년 수리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교육과정 내에 다양한 내용들이 증명형으로 강조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문제풀이형 논제들은요, 수능과의 많은 공통점을 보입니다. 두 번째, 자, 교과서 내용에 깊이 있는 이해도가 필요했고 수능에서의 고난도 문항과 신유형 문항을 수리논술로 준비할 수 있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수리논술에서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80% 이상은 수능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와 같이, 수능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요, 이제 수리논술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아이디어가 작년에 수능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 재작년에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신유형, 고난도 문항들을 수리논술로 함께 준비를 해나가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법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수능과 굉장히 유사하나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위한 상위권 포인트들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논술만의 그 특색을 공부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요. 수리논술 문항은 어떨까? 방금 좀 전에 얘기했죠. 수능 문항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런데 조금의 센스가 더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수리논술이 과연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것인지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문제를 몇 개 풀어줄 건데요. 끄지 마시고요. 끄지 마시고 노트, 연필 준비하시고 다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쌤이 교과서 문항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반적인 수능 문제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2계단씩 3번, 그리고 1계단씩 4번 사용하여서 오를 건데 이때 9번째 계단을 밟고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10개의 계단을 올라갈 거야. 자, 10개의 계단을 올라갈 건데 그때 9번째 계단을 반드시 밟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내가 2계단씩 3번, 1계단씩 4번 이용해서 10칸을 움직이는데요. 9번째 칸을 반드시 밟는다는 것은 밟고 10번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1을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1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9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요. 2 3개와 1 3개를 이용하여서 9번째 계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시 3개의 2와 3개의 1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다. 그러면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3개, 3개를 나열합니다. 3팩, 3팩분의 6팩. 계산하면 총 20가지라고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사한 수리논술 문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10개의 계단을 2계단씩 3번, 그리고 1계단씩 4번 사용해서 오른답니다. 자,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4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오르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10개의 계단에서 4번째 계단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4번째 계단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앞에서처럼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3번째 계단을 밟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5번째 계단을 밟는, 즉 여기에 2가 고정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3개와 1, 4개를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하나는 요따가 고정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나는요 지금부터 이 2개와 1, 4개를 써가지고요 여기 3번째 계단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나머지 5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3번째 계단까지 올라올 거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2를 이용해서 3번째 계단까지 올라오는 거 또는 1을 3개 이용해서 3번째 계단까지 올라오는 거 이거 말고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해서 3번째 계단을 밟았어요. 그리고 2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이제 끝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자, 나머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2 하나와 1 3개를 이용해서 10번째 칸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요, 2 2개와 1 하나를 이용하여 끝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따져볼게요. 자, 요때는 1과 2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2, 1, 1, 1을 나열하는 경우는 4가지. 자,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2 곱하기 4는 8가지라고 찾을 수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열하는 거 1가지, 나열하는 거 3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3가지더라. 그러면 답은 총 11가지가 되겠죠. 내가 10칸을 올라갈 건데 4번째 칸을 반드시 밟지 않는 경우의 수는요, 이러한 2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서 총 11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잘 하셨고요. 여기까지는 앞에서 풀었던 수능형 문항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 잠깐 멈추시고요. 여기 2번 문제 있죠? 요거 각자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쌤도요, 화면에 요렇게 이제 풀어놨는데요. 한번 잘 풀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내가 6번째 계단을 반드시 밟겠대.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우선 6번째 계단을 밟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 2 3개, 2 2개에 1 2개, 2 하나에 1 4개를 이용을 해서 6번째 계단을 밟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계단을 밟았다면 이제는 남은 경우들을 이용을 해서 끝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나열하는 게 1가지. 이때는 나열하는 경우가 18가지. 그리고 이때는 나열하는 경우가 5가지. 그래서 총 24가지다 라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쵸? 맞게 풀었어요. 자, 이렇게 풀어도요, 잘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도 실수 없이 답을 냈다?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요, 수리논술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내가 1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6번째 계단을 밟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다. 그치? 그런데 이 경우의 수는 뭐랑 같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10개의 계단을 움직이는데 4번째 계단을 밟고 움직이는 경우와 동일한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계단을 올라가냐 내려가냐라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라는 겁니다. 내가 10칸을 그냥 움직일 건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6번째 칸을 밟든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4번째 칸을 밟든지 그 경우의 수는 똑같다 라고 발상을 할 수 있다면 그냥 1초 만에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쭉 가면서 4번째 계단을 밟고 갑니다 라는 거는요, 결국에 앞에서 풀었던 1번 문제의 뭐다? 그치, 여사건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쵸? 1번에서 우리는 10칸을 움직이는데 4번째 칸을 밟지 않는 경우의 수가 11가지입니다 라는 걸 찾았거든. 그치? 그러니까 2번은요, 해석이 바로 된다면 자, 전체 경우의 수 2 3개와 1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1번의 답인 11가지를 빼주면 24가지가 답으로 나와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둘 다 좋은 풀이인데 그래도 요런 어떤 약간의 센스들을 수리논술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고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평가원 기출되었던 문제를 쌤이 조금만 수정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연수 m을 2021 이하의 짝수 중에서 선택하고요. 자연수 n은 2021 이하의 3의 배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때 이 m하고 n을 이용해서 3차 함수 fx를 정의했어요. 질문은 뭐냐면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도록 하려면 m하고 n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f'x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f'x 갈게요. f'x는요, 6x제곱 마이너스 6의 m 더하기 n의 x 더하기 6의 m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mn. 이 f'x가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은요. 양변에 6 약분하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n의 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mn은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도록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답니다. 뭐 생각할 거야? 그쵸. 판별식 생각하겠죠. 판별식 D가 m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4배의 m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mn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실근이 존재하려면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치? 자, 요거 쭉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3의 m-n의 제곱 형태가 나오고요.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뭐밖에 없어요? 그쵸? 얘가 성립하려면요. 결국에 m하고 n이 무엇이 돼야 돼? 같아야 돼. m하고 n이 결국에는 같아야 한다라는 요 상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m과 n이 같대요. 마무리 해볼게요. 자, m은요. 2021 이하의 짝수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n은요. 2021 이하의 3의 배수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두 놈이 같다. 2021 이하에서 6의 배수가 몇 개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자, 2021 이하의 6의 배수가 몇 개냐? 우리가 나누어서 몫을 정의할 거야. 예쁘게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6분의 2021에 가우스 값이 얼마입니까? 336입니다. 그래서 m,n의 순서상의 개수는요, 336개입니다. 요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조금 평이한 평가원 형태의 문항을 풀어봤고요.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논술 기출 문제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런데 이 fx의 최소값을 ma라고 하고 이 ma가 0 이상이 되게 하는 a의 값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잠깐 한번 고민해보고 쌤이랑 풀이해볼게요. 자, 고민해보셨어요? 자, 얘는요, 처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접근을 하냐면요. 미분을 해서 최소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막 최소값을 구하는 게 좀 졸라 복잡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니구나.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얘가 4차 함수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네?
그러면 최소값이 0 이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최소값이 0 이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4차 함수 자체가 0 이상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요. 그래프가 0 이상의 범위에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A의 값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너무나 예쁘게도 4차 함수를 두 개의 2차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2차식이라면 두 개의 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근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더라. 이런 어떤 접근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2차식을요. 쌤이 1번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두 번째 2차식을요. 2번식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1번식의 판별식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판별식 4분의 D 계산해보시면요. 쭉 해보시면 A제곱 빼기 A라고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에서도 판별식 D 구해볼게요. 4분의 D 구해보시면 A제곱 빼기 A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에 따라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어때? 라고 생각해 볼게.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2차 함수는요. 실근을 가지지 않아. 이놈도 실근을 가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차 함수 fx의 개형이 하나의 실근도 가지지 않는 붕 떠있는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을 일단 하나 찾았어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이놈은 우리가 찾고 있는 A 값이 맞습니다. 그쵸? 자, 계속 가볼까요? 자, 두 번째. A제곱 빼기 A가 0일 때 가볼까요? 판별식이 0이래. 그러면 결국에 1번식도요 중근을 가지는 거고요. 2번식도요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중근을 가지고요. 또 중근을 가지니까 결국에 최소값이 0 이상입니다. 를 만족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A 값을 하나 찾을 수 있어. A가 0이거나 또는 1인 거. 요것 또한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A인 겁니다. 맞아요? 네, 다음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를 접근해 봅시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분명히 1번식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요. 2번식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돼요? 4개의 실근이 존재하면서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만족하지 않게 되겠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끝인가? 뭐 생각 더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끼꾸만 친구들은 논술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요 1번식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야. 그 두 실근을 쌤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리고 두 번째 2번식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데 그 두 개의 실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요. 요렇게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요거랑 똑같아.
똑같지. 두 개의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 맞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A에 대해서? 두 개의 실근이 같은, 다시 말해서 두 식이 똑같을 때 그러한 A 값은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이 같으려면은 결국에 4A 더하기 2와 2A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3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이 A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요 두 식을 한번 찾아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요 놈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요, 종합적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파란색으로 답을 한번 적어보면은 A들의 집합이야. 어떤 A들이 있냐? 0하고 1 사이인 A, 그리고 0하고 1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마이너스 1인 거. 요게 바로 최소값이 0 이상이 되게끔 하는 A들의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네.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유형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많이 다룰 거고요.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준비한 사람만이 합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꾸준히 공부하도록 마음 먹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코로나 무섭습니다. 어디 나다니지 말고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쌤이 화면을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실물이 났더라고요. 얼른 만나서 수업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아무튼 오늘 첫 수업, 첫 만남 고생하셨고 복습하시고요.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상담받고 싶은 거, 조금 더 문제를 받아보고 싶다, 뭐 그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